차가운 겨울 바람이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민지는 눈을 떴다. 오늘도 평소처럼 5시 30분 알람이 울리기 전에 일어나 버렸다. 창밖은 아직 어두웠다.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나 방 한쪽에 놓인 어머니의 침대로 다가갔다. 숨소리가 규칙적인지 확인하고 이마에 손을 대보니 다행히 열은 없었다. 민지야, 일어났니? 어머니의 약한 목소리가 들렸다. 언제나 자신보다 딸의 걱정을 먼저 하는 사람이었다. 네, 어머니, 좀 더 쉬세요. 아직 이른 시간이니까요. 얇은 이불을 끌어올리고 부엌으로 향했다. 약을 먹을 시간이었다. 작은 약 상자를 열어보니 2칸이 비어 있었다. 어제 병원에서 처방받아야 했는데 일이 늦어져서 가지 못했다. 오늘 점심시간에 꼭 가야겠다고 마음먹었다. 작은 밥솥에 쌀을 씻어 넣고 어머니가 좋아하는 소고기와 무된장국을 데우기 시작했다. 냉장고에는 반찬이 몇 개밖에 없었다. 주말에 장을 봐야겠다고 생각했다. 지난달보다 전기요금이 높아져서 이번 주 월급날까지 버틸 수 있을지 걱정이었다. 민지야, 무리하지 마. 엄마는 괜찮으니까. 아침을 들고 들어가자 어머니가 말했다. 항상 그랬다. 척추 수술 후 합병증으로 거의 1년간 누워 계신 상태인데도 항상 딸을 걱정해 주셨다. 어머니, 전혀 무리 같은 건 없어요. 그저 딸로서 당연한 일을 하는 것뿐이에요. 그렇게 말했지만 솔직히 때로는 지칠 때도 있었다. 간호사 자격증을 따려고 했지만 어머니의 병으로 계획을 미루고 마트의 아르바이트가 정직원이 되어 3년째였다. 꿈은 있었지만 현실은 그리 쉽지 않았다. 어머니께 식사를 먹이고 약을 드린 후 서둘러 준비했다. 항상 일찍 일어나기 때문에 시간에 쫓기는 일은 없었지만 버스를 놓치면 지각할 수도 있었다. 낡은 패딩 코트를 꺼내 입고 머리를 단정히 묶었다. 민지야, 점심은 꼭 먹어. 어제도 안 먹었지? 현관문을 열자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다. 모른 척했지만 역시 눈치채고 계셨던 모양이다. 웃으며 대답했다. 네, 오늘은 제대로 먹을게요. 어머니도 요양보호사 선생님 오시면 식사 제대로 하세요. 집을 나서자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다. 마스크를 올려 코를 가리고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다. 팔을 모으고 몸을 웅크리고 서 있다가 문득 생각했다. 이런 생활로 괜찮은 걸까? 30대 중반, 다른 사람들은 가정을 꾸리고 경력을 쌓는 나이인데 나는 아직 제자리 걸음이었다. 버스에 탑승해 창가에 앉아 변함없는 풍경을 보았다. 출근길의 사람들의 바쁜 모습. 그들에게도 각자의 사정이 있겠지. 문득 옆 여성이 읽는 책 제목이 눈에 들어왔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다. 나도 선택할 수 있었을까? 어머니를 요양원에 모시고 자신의 길을 갈 수도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내게는 불가능한 일이었다. 마트에 도착하자 정 점장님이 이미 와 있었다. 항상 일찍 와서 직원들의 출근을 체크하는 사람이었다. 민지 씨, 오늘은 진열대 정리와 바닥 청소부터 부탁해요. 본사 감사가 온다는 연락이 왔어요. 고개를 끄덕이며 유니폼으로 갈아입었다. 정 점장은 차갑고 규칙에 엄격한 사람이었다. 효율과 매출만을 중시하는 그의 방식은 때로 답답하게 느껴졌지만 회사원으로서 따를 수밖에 없었다. 진열대를 정리하면서 창 밖을 보았다.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하얀 눈송이가 땅에 닿기 전에 녹아버리는 모습이 마치 내 꿈처럼 느껴졌다. 그렇게 첫눈이 내리는 12월의 어느 날, 내 인생을 바꾸는 만남이 다가오고 있었다. 2장, 작은 선택. 마트에 들어온 손님 중 한 명이 특히 눈에 띄었다. 소박한 코트를 입은 할머니였다. 천천히 매장 사이를 걸어다니며 상품을 고르고 있었지만 잠시 망설이다가 겨우 바구니에 넣고 있었다. 그 모습에서 별로 여유가 없어 보였다. 이거 유통기한이 언제까지인가요? 할머니가 다가와 물었다. 손에 들고 있던 두부 패키지를 확인했다. 내일까지예요. 오늘 드신다면 괜찮지만 그렇지 않으면 새 것으로 바꿔드릴까요? 할머니는 잠시 생각한 후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이거로 괜찮아요. 오늘 저녁에 먹을 거니까.
뭔가 신경 쓰이는 느낌이 들었지만 다른 손님들도 응대해야 해서 그 자리를 떠났다. 그렇게 오후 시간이 흘러 폐점 시간이 가까워졌다. 창밖에서는 눈이 더 세차게 내리고 있었다. 계산대에서 일하던 동료가 갑자기 내게 손짓했다. 민지 씨, 잠깐 와줄래? 이쪽 손님이 지갑을 안 가져오신 것 같아. 계산대로 다가가니 아까 본 할머니였다. 얼굴이 붉어져 있었다.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뒤적이며 지갑을 찾고 있었다. 분명히 집에서 가져왔는데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네.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당황과 불안이 가득했다. 바구니에는 두부, 계란, 당면, 고기 등 기본적인 식료품이 들어있었다. 합계 금액은 38,500원이었다. 외투 주머니는 확인해 보셨나요? 내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할머니는 코트 안쪽과 바깥쪽을 다시 살펴보았지만 지갑은 나오지 않았다. 집에 두고 온 것 같아요. 죄송해요. 이것들을 원래 자리에 돌려놓을게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손이 떨리고 있었다. 밖은 눈이 내리고 있었다. 이 추운 날에 할머니가 다시 걸어서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다. 그때 나는 규칙을 떠올렸다. 마트의 규칙에는 후불 결제는 절대 안 된다고 명시되어 있었다. 정점장은 이 규칙을 특히 강조했다. 하지만 할머니의 떨리는 손과 당황한 표정을 보니 그냥 돌려보낼 수 없었다. 괜찮아요. 제가 먼저 결제해 드릴게요. 다음에 지나가실 때 갚아주시면 돼요. 내 말에 할머니는 놀란 표정으로 쳐다보았다. 그래도 괜찮은가? 정말 미안해요. 내일 바로 가져올게요. 네, 괜찮아요. 추운 날이고 건강이 제일이니까요. 어디 사세요? 할머니는 주소를 알려주셨다. 다행히도 마트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이었다. 나는 주소를 메모하고 내 카드로 결제했다. 물론 이 행동은 규칙에 어긋나는 것이었지만 그 순간에는 그것이 중요하지 않았다. 정말 고마워요. 이름이 뭐예요? 할머니가 감사 인사를 했다. 김민지입니다. 저는 박순자예요. 민지 씨, 당신 부모님은 자랑스러워 하실 거예요. 이렇게 착한 딸을 키워서. 박순자 할머니의 말에 나도 모르게 미소가 번졌다. 최근 어머니와 함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어서 이런 말을 들으니 마음이 따뜻해졌다. 할머니를 문까지 배웅했다. 눈이 너무 많이 내려서 택시를 불러드릴까 생각했지만 할머니는 괜찮다며 천천히 걸어갔다. 그 뒷모습을 보며 마음이 무거워졌다. 계산대로 돌아오자 정점장이 팔짱을 끼고 서 있었다. 차가운 눈빛이었다. 내가 한 일을 본 모양이었다. 김씨, 잠깐 제 사무실로 와주세요. 정점장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차갑게 들렸다.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지만 따를 수밖에 없었다. 사무실에 들어서자 점장은 책상 뒤에 앉아 서류를 보고 있었다. 나는 문 앞에 서서 기다렸다. 시간이 멈춘 것 같이 느껴졌다. 앉으세요. 소파를 가리키는 점장의 지시에 따라 앉았다. 다리가 떨리기 시작했다. 규칙을 어긴 것을 알고 있었고 어떤 벌이 기다리고 있을지 상상할 수 있었다. 방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정 점장이 물었다. 최대한 침착하게 사실 그대로 설명했다. 할머니가 지갑을 잊고 왔다는 것, 내가 결제했다는 것, 그리고 할머니가 내일 돈을 갚겠다고 약속했다는 것을 이야기했다. 민지 씨, 여기가 어디죠?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했지만 대답했다. 마트입니다. 그렇죠. 마트입니다. 자선단체가 아닙니다. 정 점자의 말은 날카로웠다. 그는 의자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가 밖을 바라보았다. 우리 마트에는 규칙이 있습니다. 후불은 절대 안 됩니다. 이건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고 민지 씨도 입사 때 교육받은 내용입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상황이 어떻든 규칙은 규칙입니다. 내 말을 가로막고 점장이 단호하게 말했다. 그의 표정은 완고했다. 오늘 민지 씨가 보여준 행동은 규칙 위반이며 회사의 손실을 가져올 수 있는 행위입니다. 제가 제 카드로 결제했기 때문에 회사에 손실은 없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반박했지만 정 점장의 표정은 더욱 굳어졌다. 민지 씨, 이건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규칙과 원칙의 문제입니다. 한번 허용하면 다음에는 더 많은 예외가 생깁니다. 그렇게 되면 통제가 불가능해집니다. 그의 논리는 이해할 수 있었지만 그래도 내 행동이 잘못되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사람이 규칙보다 중요하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오늘 있었던 일은 보고서에 기재하겠습니다. 민지 씨의 행동에 대한 처분은 내일 결정되겠지만 적어도 서면 경고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네. 목소리가 떨렸다. 경고를 받으면 승진이나 급여 인상에 영향을 미칠 테지만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은 해고 가능성이었다. 어머니의 병원비를 생각하면 지금 실직은 상상도 할 수 없었다. 민지 씨, 인간적으로는 이해합니다. 하지만 직장에서는 감정이 아니라 원칙에 따라 행동해야 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정점장의 어조는 조금 부드러워졌지만 여전히 차가웠다. 사무실을 나오자 머리뒤가 찌릿했다. 다른 직원들의 시선이 나에게 향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소문이 퍼진 모양이었다. 남은 시간은 일에 집중하려 했지만 쉽지 않았다. 머릿속은 내일 받을 처분과 어머니에 대한 걱정으로 가득했다. 그날 밤 귀갓길은 유난히 길게 느껴졌다. 버스 안에서 창밖을 보며 생각했다. 나는 잘못한 걸까? 규칙은 중요하지만 사람을 돕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 집에 도착하자 어머니가 TV를 보고 계셨다. 내 얼굴을 보자마자 눈치채셨다. 민지야, 무슨 일 있었니? 얼굴이 어둡네. 어머니께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지만 숨길 수도 없었다. 오늘 있었던 일을 간단히 이야기했다. 그랬구나. 네가 한 일은 옳은 일이야. 규칙도 중요하지만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도 중요하니까. 어머니의 위로가 있었지만 그날 밤 해고될지도 모른다는 불안에 잠을 이루지 못했다. 창밖에서는 여전히 눈이 내리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마트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거웠다. 눈은 그쳤지만 도로는 얼어붙어 미끄러웠다. 마트 앞에 도착했을 때 뭔가 이상한 분위기를 느꼈다. 평소보다 조용했다. 유니폼으로 갈아입고 매장에 나가자 동료들의 시선을 느꼈다. 하지만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다. 항상 친하게 지내던 수연이도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뭔가 있다고 직감했다. 민지 씨, 점장님이 부르세요. 계산대에 있던 동료가 조용히 말했다. 목소리에 긴장감이 감돌았다. 사무실로 가는 길이 마치 사형대로 향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들어오세요. 노크 소리에 정 점장의 목소리가 들렸다. 들어가자 그는 책상 위에 놓인 서류를 보고 있었다. 책상 위에는 작은 상자도 있었다. 앉으세요, 민지 씨. 자리에 앉자 점장이 한 장의 서류를 내밀었다. 간결한 제목이 눈에 들어왔다. 해고 통지서. 숨이 멎는 것 같았다. 어제 건에 대해 본사와 상의했습니다. 규칙 위반은 벌릴 수 없다는 결론이 났습니다. 정 점장의 목소리는 담담했다. 그의 눈에 동정이 느껴졌지만 결정은 바뀌지 않았다. 하지만 저는 단지 어려움에 처한 손님을 도우려 했을 뿐입니다. 제 카드로 결제했기 때문에 회사의 손실도 없었습니다. 내 목소리가 떨렸다. 갑자기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다. 규칙은 규칙입니다. 예외를 허용하는 순간 선례가 되고 통제가 불가능해집니다. 그리고 민지 씨의 행동은 다른 직원들에게 보내는 메시지도 있습니다. 점장의 말이 이어졌다. 그의 논리는 완벽했지만 내 마음속에는 여전히 의문이 남아 있었다. 사람을 돕는 것이 그렇게 잘못된 일일까? 개인 물품은 모두 모으셨나요? 이 상자에 넣으세요. 점장이 책상 위의 상자를 가리켰다. 현실감이 없었다. 3년간 일했던 곳에서 이렇게 쉽게 끝난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다. 마지막 급여는 계좌로 입금됩니다. 퇴직금도 정산합니다. 기계적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필사적으로 참았다. 이 사람들 앞에서 울고 싶지 않았다. 라커룸에 가서 개인 물품을 모았다. 작은 거울, 어머니가 뜨개질해준 손수건 몇 장. 3년의 흔적이 이렇게 작다는 것이 슬펐다. 유니폼을 벗고 사복으로 갈아입었다.
유니폼을 정리하면서 지난 시간들이 물결처럼 스쳐 지나갔다. 매장으로 나가자 동료들이 일하는 모습이 보였다. 모두 바쁜 척했지만 내가 오는 것을 의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수연과 눈이 마주쳤다. 그녀의 눈에는 미안함이 가득했지만 금방 시선을 돌렸다. 안녕히 계세요. 건강하세요.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정적이 흘렀다. 그때 수연이 다가와 작게 속삭였다. 미안해 민지야. 연락할게. 고개를 끄덕이고 마트를 나섰다. 문을 나서는 순간 이곳이 더 이상 내 자리가 아니라는 현실이 밀려왔다. 어머니께 뭐라고 말해야 할지, 어떻게 생활을 계속해야 할지 막막했다. 버스 정류장으로 향하던 중에 전화가 울렸다. 어머니였다. 민지야, 괜찮니? 오늘은 일찍 돌아오는구나. 어머니의 목소리에 눈물이 흘러내릴 것 같았다. 하지만 꾹 참았다. 네, 오늘은 일이 일찍 끝났어요. 집에 가는 중이에요. 거짓말이 목에 걸렸지만 전화로 이런 소식을 전하고 싶지 않았다. 어머니의 상태가 최근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소식을 듣고 더 나빠질까봐 두려웠다. 그래, 오늘은 내가 된장찌개를 만들었어. 빨리 와서 같이 먹자. 네, 어머니, 꼭 갈게요. 전화를 끊고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회색 구름들이 잔뜩 드리워져 있었다. 마음도 그 하늘처럼 침울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버스에 올라 창에 머리를 기대었다. 어제의 선택이 이런 결과를 가져올 줄 알았다면 다른 행동을 했을까? 아마도 그렇지 않았을 것이다. 나는 여전히 내가 한 일이 옳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대가가 이렇게 클 줄은 몰랐다. 집으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이제 다른 일자리를 찾아야 했다. 병원비, 약값, 집세. 모든 것이 머릿속을 빙빙 돌았다. 한숨이 절로 나왔다. 버스에서 내려 집으로 걸어가는 도중 작은 공원을 지나가게 되었다. 평소라면 그냥 지나쳤겠지만 오늘은 발걸음이 저절로 멈췄다. 공원 벤치에 앉아 잠시 숨을 고르기로 했다. 차가운 바람이 뺨을 스쳤지만 그 감각조차도 무뎌진 것 같았다. 세상은 정말 불공평하군요. 옆에 앉아있던 노인이 갑자기 말을 걸어왔다. 놀라서 쳐다보았다. 네. 아가씨 표정을 보니 무슨 일이 있었나 보군요. 대단한 일이 아니라면 이야기해보세요. 때로는 낯선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더 편할 때도 있으니까요. 노인의 따뜻한 말투에 마음이 풀어졌다. 그래서 오늘 있었던 일을 모두 털어놓았다. 할머니를 도운 것, 해고된 것, 어머니에 대한 옳은 일을 했는데 벌을 받다니 세상 참 말세로군요. 노인이 고개를 가로저으며 말했다. 하지만 잊지 마세요. 좋은 일은 언젠가 돌아옵니다. 지금은 힘들어도 결국엔 좋은 방향으로 흐르는 법이죠. 그 말에 위로를 받았지만 현실적인 걱정은 여전했다. 노인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집으로 향했다. 집에 도착하자 어머니가 TV를 보고 계셨다. 내 얼굴을 보자마자 눈치채셨다. 민지야, 무슨 일 있었니? 얼굴색이 좋지 않네. 더 이상 숨길 수 없었다.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오늘 있었던 일을 모두 말했다. 어머니는 잠시 말없이 내 이야기를 듣고 난 후 내 손을 꼭 잡아주셨다. 민지야, 넌 옳은 일을 한 거야. 그게 어떤 결과를 가져왔든 내 행동은 잘못된 게 아니야. 어머니의 말에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다. 어머니는 내 등을 쓰다듬으며 달래주셨다. 울지 마. 우리는 이보다 더 어려운 시간도 이겨냈잖니? 이번에도 이겨낼 수 있어. 어머니의 강인함에 다시 한번 감동했다. 내가 힘들 때면 언제나 어머니는 흔들리지 않는 지지자가 되어주셨다. 저녁을 함께 먹으며 앞으로의 계획을 세웠다. 내일부터 새 일자리를 찾아야 했다. 간호사 자격증 공부도 다시 시작하기로 했다. 어쩌면 이 사건이 내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계기가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오늘 하루가 꿈처럼 느껴졌다. 아침에는 회사원이었는데 저녁에는 실업자가 되었으니까. 하지만 이상하게도 어제보다 마음이 가벼워진 것 같았다. 어쩌면 정말로 내가 원하는 인생에 대해 생각할 기회가 찾아온 것인지도 모른다.
창밖에서는 다시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눈송이가 창문에 부딪히는 소리를 들으며 조금씩 잠에 빠져들었다. 그날 밤 오랜만에 평온한 꿈을 꿨다. 다음 날 아침 어머니의 목소리에 잠에서 깼다. 민지야, 누가 왔어? 널 찾는 사람이야. 시계를 보니 8시였다. 평소라면 출근 준비로 바쁜 시간이지만 오늘은 그럴 필요가 없었다. 얼른 얼굴을 씻고 옷을 갈아입었다. 거실로 나가자 낯선 중년 남성이 소파에 앉아 있었다. 정장 차림에 그는 세련되고 위험 있는 인상이었다. 나를 보자 일어나서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김민지 씨. 저는 박정훈입니다. 그 이름이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 느낌이 들었지만 기억나지 않았다. 당황한 표정으로 인사를 돌려 했다. 어제 어머니를 도와주신 분이 민지 씨라고 들었습니다. 바로 할머니 생각이 났다. 박순자 할머니의 아들인 모양이었다. 아, 네. 큰일은 아니었지만. 갑자기 해고 사실이 떠올라 목소리가 떨렸다. 혹시 불만이 있어서 찾아온 건가 싶었다. 큰일이 아니라니요? 어머니가 얼마나 감동했는지 모르실 겁니다. 어젯밤 내내 민지 씨 이야기를 하셨어요. 박정훈 씨의 목소리에는 진정성이 담겨 있었다. 어머니가 차를 내오셨고 우리는 소파에 앉았다. 어제 어머니가 집에 돌아오셔서 지갑을 잃어버렸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마트 직원이 자기 카드로 결제해 주었다고요. 처음에는 그저 친절한 젊은이 이야기로 들었는데 어머니가 그 직원이 해고되었다는 이야기를 계속하시길래 놀랐습니다. 이야기를 계속하는 그의 표정이 심각해졌다. 정말인가요? 민지 씨가 어머니를 도와준 것 때문에 해고되었다는 게요? 솔직하게 이야기했다. 할머니를 도운 것과 그로 인해 규칙 위반으로 해고된 경위를 설명했다. 정말 이해할 수 없군요. 규칙도 중요하지만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도 중요한데. 박정훈 씨가 고개를 가로저었다. 그때 그의 전화가 울렸다. 전화를 받는 모습을 보니 평범한 사람은 아닌 것 같다. 전화 대화 중에 사장님이라는 호칭이 들렸기 때문이다. 통화를 마친 그가 다시 나를 바라보았다. 민지 씨, 실례지만 제가 누군지 아세요? 고개를 저었다. 어떤 사람인지 전혀 감이 잡히지 않았다. 저는 대형 유통그룹 한강마트의 사장입니다. 그리고 어제 민지 씨가 도와주신 박순자는 제 어머니입니다. 순간 숨이 멎는 듯했다. 대형 유통그룹의 사장이라니, 그리고 그 할머니가 그의 어머니라니 현실감이 없었다. 그리고 민지 씨가 근무했던 마트가 우리 그룹의 협력사였더군요. 어제 바로 조사했습니다. 박 사장의 말이 이어졌다.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그 마트를 인수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부당한 대우를 바로잡을 생각입니다. 나는 내 귀를 의심했다. 마트를 인수하신다고요? 저 때문에요? 사장님, 그건 너무 과한 것 아닌가요? 아니요. 이건 비즈니스적인 결정이기도 합니다. 그 마트의 위치와 규모가 우리 그룹의 확장 계획과 일치하고 있어요. 다만 민지 씨 덕분에 결정을 앞당겼을 뿐입니다. 그의 말은 진지했다. 꿈을 꾸는 것 같았다. 인수 절차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민지 씨에게 제안이 있습니다. 박 사장이 내 눈을 바라보며 말했다. 그 마트의 새로운 점장이 되어주셨으면 합니다. 순간 귀를 의심했다. 방금 전 직원에서 해고되었는데 이제는 점장이 되라고? 하지만 저에겐 경험이 없습니다. 그저 평범한 직원이었는데요. 민지 씨가 보여준 판단력과 인간성이야말로 우리가 원하는 리더의 자질입니다. 기술적인 것은 배우면 됩니다. 하지만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은 쉽게 배울 수 없습니다. 박 사장의 말에 어머니가 내 손을 꼭 잡아주셨다. 어머니의 눈에는 자부심이 가득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무 갑작스러워서 대답을 망설였다. 이런 기회가 정말 내게 오다니 꿈이 아닐까 싶었다. 네,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 대답에 박 사장은 만족스럽게 미소 지었다. 좋습니다. 다음 주면 인수 절차가 완료될 테니 그때부터 시작하시죠. 급여와 조건은 충분히 만족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는 명함을 건네주었다.
금색으로 새겨진 회사 로고가 빛났다. 질문이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함께 일하게 되어 기쁩니다. 박 사장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나와 어머니도 함께 일어났다. 정말 감사합니다, 사장님. 이런 기회를 주셔서. 말을 잇고 싶었지만 목이 베었다. 너무 감동해서 말이 나오지 않았다. 감사할 것 없습니다. 어머니를 도와주신 민지 씨께 오히려 제가 감사드립니다. 박 사장은 인사를 하고 나갔다. 문이 닫히자마자 어머니와 나는 서로를 바라보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웃음을 터뜨렸다. 민지야, 정말 대단하구나. 내 딸이 마트 점장이 되다니. 어머니가 나를 꼭 안아주셨다. 눈에 눈물이 맺혔다. 어젯밤까지만 해도 앞이 보이지 않았는데 이렇게 갑자기 모든 것이 바뀌다니. 창밖을 보니 눈이 그치고 햇살이 비치고 있었다. 공원에서 만난 노인의 말이 생각났다. 좋은 일은 언젠가 돌아옵니다. 그 말이 이렇게 빨리 현실이 될 줄은 몰랐다. 약속대로 일주일 후 박 사장에게서 연락을 받았다. 마트 인수 절차가 완료되었다는 소식이었다. 그리고 다음 날부터 새 점장으로 출근하라는 지시였다. 밤새 흥분해서 잠을 이루지 못했다. 첫 출근 날, 특히 신경 써서 옷을 골랐다. 단정한 블라우스와 슬랙스, 낮은 굽의 구두까지 거울 앞에서 몇 번이나 모습을 확인했다. 과연 점장의 역할을 잘 해낼 수 있을까 하는 불안과 기대가 교차했다. 민지야, 너라면 할 수 있어. 자신감을 갖고 당당하게 가. 어머니의 응원에 힘을 얻어 마트로 향했다. 마트 앞에 도착하니 간판이 바뀌어 있었다. 한강마트 동부점. 가슴이 두근거렸다. 직원 입구로 들어가자 낯선 남성이 나를 맞이했다. 그는 박 사장의 보좌관이었다. 김 씨, 환영합니다. 사장님께서 오전 미팅을 잡으셨습니다. 직원들에게 새 점장을 소개하는 자리입니다. 긴장된 마음으로 회의실에 들어섰다. 테이블 주위에는 마트 직원들이 모여 있었다. 익숙한 얼굴들이었다. 하지만 분위기는 차가웠다. 아무도 내 눈을 쳐다보지 않았다. 보좌관이 먼저 입을 열었다. 여러분, 오늘부터 김민지 씨가 이 마트의 새 점장으로 근무하게 됩니다. 박 사장님의 지시로 특별히 임명되었습니다. 직원들 사이에서 작은 소란이 일었다. 그들의 시선에는 의문과 불만이 서려 있었다. 특히 전 점장이었던 정 점장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정 점장님은 어디 계신가요? 내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분은 다른 지점으로 전근되셨습니다. 보좌관의 대답에 회의장은 더욱 조용해졌다. 모두가 나를 원망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다시 만나게 되어 기쁩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인사를 했다. 하지만 반응은 차가웠다. 누군가는 작게 한숨을 내쉬었고 다른 누군가는 고개를 돌렸다. 우리 마트가 더 좋은 곳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말을 이어갔지만 여전히 차가운 반응이었다. 수연만이 살짝 미소를 지어주었다. 회의가 끝나고 직원들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혼자 남은 나는 새 사무실로 안내받았다. 바로 전에 정 점장이 사용하던 바로 그 공간이었다. 책상에 앉자 현실감이 밀려왔다. 단 일주일 전까지 이 사무실에서 해고 통지를 받았는데 이제는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다니. 오전 내내 서류 작업과 시스템 습득에 시간을 보냈다. 점심시간이 되어 직원 식당으로 향했다. 식당에 들어서자 대화가 멈췄다. 직원들은 나를 힐끔힐끔 보며 자리를 피했다. 결국 혼자서 식사를 했다. 옆에 앉아도 될까요? 수연이 쟁반을 들고 다가왔다. 반가워서 바로 고개를 끄덕였다. 잘 지냈어? 갑자기 그런 일이 있어서 정말 미안해. 수연이 조용히 말했다. 괜찮아. 너도 어쩔 수 없었을 거야. 솔직히 말할게. 모두들 민지가 어떻게 점장이 되었는지 의심하고 있어. 누군가는 특별한 관계가 있는 것 아니냐고 수군거리고 있어. 보좌관의 말에 가슴이 아팠다. 하지만 이해할 수 있었다. 갑자기 일반 직원이 해고되었다가 점장으로 복귀한다는 것은 확실히 이상해 보였을 것이다. 시간이 지나면 이해해 줄까? 글쎄,
특히 정 점장과 가까웠던 직원들은 민지에게 그리 좋은 감정을 갖고 있지 않아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수연의 조언에 고개를 끄덕였다. 앞으로의 길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식사를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가는 길에 창고 앞에서 직원 2명이 이야기하는 것이 들렸다. 저 여자 대단하네. 사장의 마음을 어떻게 빼앗았는지 몰라. 그러게. 우리는 몇 년을 일해도 승진 한 번 못하는데 규칙을 어긴 직원이 일주일 만에 점장이라니. 발걸음을 멈췄다. 그들은 내가 듣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 같았다. 마음이 아팠지만 참기로 했다. 시간이 지나면 이해해 줄 거라고 믿었다. 사무실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보았다. 나는 정말 이 자리에 어울리는 사람일까? 마음속으로 중얼거리며 그날을 마쳤다. 집에 돌아와 어머니께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다. 어머니는 말없이 듣고 난 후 말씀하셨다. 민지야,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데는 시간이 걸리는 법이야. 네가 진심으로 그들에게 다가가고 실력으로 인정받으면 언젠가는 마음을 열 거야. 어머니의 조언을 마음에 새기며 내일 준비를 했다. 어려운 시작이었지만 이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고 싶었다. 그날 밤 노트에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직원들의 마음을 얻는 방법, 마트를 개선할 아이디어. 쉽지 않은 도전이 기다리고 있었지만 물러서지 않기로 결심했다. 직원들의 시선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조금씩 업무에 적응해 나갔다. 매일 아침 일찍 출근해 마트의 상태를 확인하고 밤늦게까지 재고와 매출 보고서를 검토했다. 모르는 것이 있으면 박 사장이 보내준 매뉴얼을 꼼꼼히 읽고 공부했다. 그날은 평소보다 손님이 많았다. 월말 세일 기간이라 마트는 북적였다. 나는 사무실보다 매장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했다. 직원들 곁에서 함께 일하면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오후 3시경 계산대 앞에서 소란이 일어났다. 한 남자가 목소리를 높이고 있었다. 내가 누군지 알아? 이런 식으로 손님을 대하는 거야? 계산원이 당황하는 모습이 보였다. 서둘러 상황을 파악했다. 무슨 일이시죠? 이 직원이 내 카드가 안 된다고 하네. 분명히 문제 없는 카드인데. 손님은 40대 중반쯤으로 보이는 남성이었다. 고급 정장을 입고 있었고 말투에 자신감이 넘쳤다. 죄송합니다만 시스템상 카드가 거부되고 있습니다. 다른 카드로 시도해 보시겠어요? 내가 정중하게 말했지만 남자는 더 화를 냈다. 됐어. 물건 필요 없어. 내가 누군지 알게 될 거야. 그렇게 말하더니 갑자기 돌아서서 출구로 향했다. 하지만 계산하지 않은 고급 와인 한 병을 손에 들고 있었다. 직원들은 모두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볼 뿐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그 순간 나는 결단했다. 이런 상황을 그냥 두고 볼 수는 없다고 생각했다. 규칙은 규칙이니까. 이런 상황에서 침묵한다면 리더로서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다. 손님. 크게 부르자 남자가 돌아봤다. 죄송합니다만 그 와인은 계산이 안 됐습니다. 결제가 필요합니다. 남자의 얼굴이 붉어졌다. 주변의 시선이 모두 우리에게 향했다. 뭐라고? 마트의 규칙상 모든 상품은 결제가 필요합니다. 도와드리겠지만 현금이나 다른 카드를 가지고 계시다면. 내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정중했다. 남자는 잠시 나를 노려보다가 갑자기 와인을 내려놓았다. 알았어. 안 살 테니까 됐지. 그렇게 말하고 화를 내며 마트를 닫았다. 안도의 순간 주변에서 작은 박수 소리가 들렸다. 돌아보니 몇몇 손님들이 나에게 미소 짓고 있었다. 계산대로 돌아와 직원을 안심시켰다. 괜찮아요. 놀라셨겠지만 잘 대처하셨어요. 그 계산원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점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분이 너무 무서워서. 그녀의 말에 미소를 지으며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우리는 하나의 팀이에요. 서로 도와야죠. 그 사건 이후로 직원들의 태도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 점심에 더 이상 혼자 앉지 않게였다. 물론 아직 모두가 마음을 연 것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눈빛이 달라졌다.
저녁에 폐점 준비를 하고 있을 때 수연이 다가왔다. 민지야, 오늘 정말 대단했어. 저 손님, 사실 이 지역에서 꽤 영향력 있는 사업가래. 보통은 다들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사람이야. 그래? 몰랐어. 하지만 규칙은 모두에게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해. 맞아. 정 점장님이었다면 아마 그냥 넘어갔을 거야. 그래서 일부 손님들이 결제도 안 하고 가져가는 일이 종종 있었어. 수연의 말에 놀랐다. 그런 일이 있었다니.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자. 하지만 무조건 엄격하게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해. 그날 밤 사무실에서 마지막 정리를 하고 있을 때 직원 휴게실에서 대화가 들려왔다. 생각보다 잘하고 있네요, 점장님. 네, 오늘 저 상황에 저라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랐을 것 같아요.